자, 146페이지. 146이요? 네. 이거는 149 아닌가요? 아, 149. 아, 그럴 수 있죠. 자, 149페이지에 자, 세포막 봅시다. 이거 했어요. 아, 그만 들어. 자, 세포막 우리 저번 시간에 세포 구조하면서 살짝 다뤘는데요. 자, 세포막은요 말 그대로 이제 세포의 이제 안과 밖을 구분하는 우리 막을요 우리가 이제 세포막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출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포막 안쪽으로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세포막 바깥쪽으로 물질이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저 세포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네, 이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요 세포막의 먼저 성분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세포막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라고 하면요 인지질. 네,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백질을요 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막단백질이라고도 불러요. 네. 그래서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인지질과 단백질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라고 하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지질이 뭘로 되어 있냐면요 층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합니다. 인지질 이중층에 이 단백질 우리가 막단백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막단백질이 보통 파묻혀 있기도 하고요. 또는 인지질 이중층을요 관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세포막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기도 하고 관통하기도 하고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 거기 뭐 그림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3D로 나와 있죠. 저는 뭐 그림의 한계상 2D로 그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보통 인지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인지질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층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한 개의 층이 있고 여기 한 개의 층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이중층이죠. 그 이중층에 단백질이요 이런 식으로 묻혀 있기도 하고요. 파묻혀 있거나 아니면은 관통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막단백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하고 있는 구조. 요게 이제 세포막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드나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드나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먼저 얘부터 특징을 한번 이해해봅시다. 우리가 얘 뭐라고 한다고요? 얘 인지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인지질의 구조랑 특징부터 먼저 이해해볼게요. 인지질은요 여기에 동그라미처럼 생긴 부분 우리가 여기를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요 머리. 머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부분을요 당연히 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머리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가 인산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꼬리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는 보통 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방산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방산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머리는요 인산이고요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요 물이랑 친합니다. 그래서 친수성의 성질을 가지고요. 반면에 이 꼬리는요 물이랑 별로 안 친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물이랑 친하지 않은 성질을요 소수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에 인간한테 생명체한테 세포한테 가장 많은 게 물이죠. 그러니까 물이 바깥쪽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물이랑 친한 머리가 바깥쪽으로 배열되고요. 물이랑 친하지 않는 꼬리가 안쪽으로 배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인지질의 특성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세포막의 몇 가지 특징을 봅시다. 세포막의 특징. 첫 번째,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세포막은요 반투과성 막이에요. 반투과성 막.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크기가 거대한 물질은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녹말 같은 거대한 입자 있죠?
이런 애들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포도당 같은 작은 입자들은 통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성질들을 이제 반투과성을 가진다, 반투과성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 뭘 가지고 있냐면요,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질이랑 친한 물질도 있죠. 지질이랑 친한 물질들은요 어딜 통과하게 되냐면요, 인지질 이중성을 통과합니다. 근데 물이랑 친한 애들은요 단백질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분자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성질을 띠냐에 따라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도 있고요, 단백질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질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얘네들은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지질도요 이 세포막에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거기에 박혀있는 단백질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움직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는 실험이 뭐냐면요, 내가 세포막이 이렇게 있어. 세포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단백질들이 있겠죠. 세포막에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단백질을 염색을 시킨 거야. 대충 파란색으로. 이만큼의 단백질에 있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염색을 시켰어.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다시 내가 세포막을 관찰해 보니까 저 염색한 단백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인지질과 단백질은 계속 뭐한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이해감?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 여기 있는 단백질 있죠? 우리가 막단백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하나의 막단백질은 한 종류의 물질만 통과시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막단백질 A가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옆에 막단백질 B가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여기로 뭐가 드나들고 있냐면요, 포도당이 드나들고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요, 포도당이 여기도 통과할 수 있냐? 아니, 그렇지가 못하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 종류의 막단백질은요, 한 종류의 물질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막단백질의 기질특이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참고로 3번이랑 4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닌데 1번, 2번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아셨죠? 그만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세포막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를 먼저 볼 겁니다. 선택적 투과성. 제가 방금 말했듯이 어떤 물질들은 막단백질을 통과하고 어떤 물질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 이것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볼게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우리가 보통 물질이 퍼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과 그리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인지질 이중층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너네들이 봤을 때 굉장히 보면요 통로가 좁아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은요, 크기가 큰 애들이다, 작은 애들이다? 작은 애들. 이게 작은 애들이다. 눈을 떠라. 그지야. 하여튼간에 한 번만 더 눈 감아봐. 그래서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분자들은요, 크기가 작은 분자들. 그리고요, 제가 실제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실제로 이 머리 부분보다 꼬리가 훨씬 길어요. 지방산이 엄청 길어.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려면요 뭐랑 친해야 되냐면요 지질이랑 친해야 돼요. 지질이랑 안 친하면요 가다가 튕겨 나옵니다. 오케이? 네, 못 들어가요. 지질 내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를 통과하는 애들은요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또는요 지질과 친한 분자들, 이런 애들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애들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크기가 작은 거 이런 애들 있죠? 산소 예. 또는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은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자 2개나 3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크기가 작은 분자들 이런 애들 인지질 이중층 통과하고요. 또는 이제 이런 거 지방산 같은 경우 얘네들은 지질이랑 친하죠. 물이랑 안 친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여기를 통과하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막단백질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통로를 보시면요, 여기는요, 그래도 인지질 이중층보다는 조금 넓은 편이죠. 네. 그러므로 크기가 큰 분자도 통과할 수 있어요. 비교적이야. 녹말 같은 너무 거대한 분자는 못 통과해요. 포도당처럼 적당히 크기가 큰 거. 이런 애들 통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통과한 애들, 단백질과 친하다. 네, 물이랑 친하다. 네, 물과 친한 분자들이 이런 장소를 통과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물이랑 친하다라는 말은요. 네, 보통 전하를 띄고 있으면요. 네, 물이랑 친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하를 띄는 입자. 이런 애들. 오케이? 이런 애들이 여기를 통과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하를 띄는 입자, 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요. 이런 애들 있죠. 우리 몸에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온들, 그렇죠? 네. 그래서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는 분자들은요. 크기가 크고 물과 친다. 이런 애들.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그리고 아까 전하를 띄고 있는 애들, 우리가 이런 애들 무기염류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이런 애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일어나는 확산을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요. 단순 확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퍼지는 것을요.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순 확산, 인지질 이중층 통과하는 거네. 크기가 작은 애들. 기체 같은 거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촉진 확산한다.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겠네. 물이랑 친하거나 조금 크기가 큰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같은 애들이 여기를 통과하겠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확산 했는데 확산의 의미를 조금 알고 가야죠. 지금. 자, 확산 이제 퍼지는 거잖아. 그렇죠? 퍼지는데 우리가 확산은요. 이런 어떤 특정한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향수를 하나 사다 놔. 그 다음 뚜껑을 그냥 열어버려.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다시 와. 여기 있는 향수 다 어떻게 돼 있어? 싹 다 날아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입자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퍼져나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확산은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합니다. 입자가 직접 이렇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확산할 때 에너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죠. 이제 지 스스로 이동하는 거죠. 입자가 이동해가지고 그렇죠.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해가지고 퍼져나간다.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물질의 수송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맨날 졸고 있으니까 성적이 안 오르지. 맨날 성적 떨어진다 이유가 있어. 물질 뭐라고 하셨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직접 이동한다고. 퍼져나간다고. 물질이 직접.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왜? 저 유튜브에 나와. 화장실 가는 여자로 마음대로 해. 수학이 너무 싫어요.
수업이 너무 졸려요. 교실에 안 시켰어. 그러면 따뜻해서.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학교에서 앉았어요. 정신을 못 차려. 맞아 학교에서 안 정신을 못 차려. 학교에서 앉았어요. 정신을 못 차려. 쌤, 어. 저 30분 줬어요. 그럼 왜 30분을 자? 수업. 에휴, 30분을 자는 게 문제야, 30분. 근데 나 오늘 학교에서 커피 3개 먹었어요. 3개. 미쳤어요. 그러니까 문제지. 적당히 잠을 자야 돼. 근데 커피가 적어도 6시간은 자야지. 커피가 나빠요. 6시간 못 자요. 4시간도 못 자는데. 근데 커피가 나빠요. 몬스터가 나빠요. 몰라. 맨날 하시스 먹잖아요. 하시스. 나는 에너지 드링크랑 커피를 달고 사는 거지. 나는 거의 커피를 그냥 링겔로 맡고 있는 거야. 선생님 너무 심해. 맨날 근데 너무 심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잠을 자야지. 맨날 매일 해가지고서는 내가 이 수업 듣는 거냐 이게? 아니 안 들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지. 이것만 잘 들어도 성적이 잘 나오고. 저 이거를 조기까지 잘 안 들으니까. 들었어요. 모기압류. 에휴, 깝깝하다. 이 본질을 이해를 해야지. 겉껍데기에나 집착을 하고. 아니 저기까지 들었다고요. 에휴, 아니 그런 이제 뒤에서 3투 하는데 3투랑 학산의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3초 알아요. 3초. 좋아. 상처. 깝깝해. 최. 자, 뜸안에 떠들지 마. 자, 그래서 자, 확산이 뭐야? 입자가 퍼져나가는 현상이라고. 스스로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없어요. 안 필요하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게 우리 몸에서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왜 이사해? 도상하고 치. 그냥 저거 3주째 입는 중. 야, 10년 뒤에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이런 데서 일어나.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야, 봐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폐이죠, 폐. 우리 폐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포도송이처럼 굉장히 세포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폐포라고 그러죠. 그래서 폐에 있는 세포라고 해서. 그리고 그 폐포 주변을요. 누가 감싸고 있냐면요.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어요. 모세혈관. 와 저거 배웠는데. 네, 제가 지네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한 건데. 다 기억나지. 다 기억나지. 에휴, 깝깝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몸의 곳곳에 조직 세포들이 있어요. 야, 조직 세포들이 이제 뭐 해야 돼? 세포흡할 거 아니야. 세포흡하려면 뭐 필요해? 이산화탄. 산소. 에너지. 너는 꼭 이산화탄소로 호흡해라. 내가 이산화탄소 줄게. 많이 호흡해. 그럼 되게 좋겠다. 뭘 좋아, 좋기는. 이산화탄소 호흡하면 너 죽어. 왜? 여기 이산화탄소 0.03%밖에 없어. 아유, 깜깜하다. 얘는요, 산소가 필요해. 그러니까 산소를 얘네들은요, 송호해가지고 뭘로 만들어? 이산화탄소 만들잖아. 정확한 표현 아니지만. 그래서 얘들 산소 필요한데 산소가 어떻게 얘네까지 도달하냐 이 말이야. 어떻게 도달하냐고. 근데 생각해보라고. 야, 폐포는요, 우리 몸 밖이랑 연결돼 있잖아. 우리 몸 밖에 산소 많아져. 많아요. 맞잖아. 여기 산소가 많아. 근데 여기서는 산소를 써버리고 있잖아. 산소 어때? 이렇게요. 여기 산소 적어. 야, 그럼 산소가 어디로 이동하겠니? 많은 데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 이동하겠지. 네.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니까 에너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된다고 이걸. 이렇게 그냥 직접 이동하는 거라고. 야, 산소 일로 이동해 하고 내 명령 내리냐? 아니잖아. 그냥 퍼져 나가는 거라고 확산에 의해서. 이거 에너지 안 쓴다니까. 이거 어딜 통과해서 이동해? 모세요. 아, 아 이거 적혈구. 세포에 어디? 세포의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냐고. 중심. 나 선생님 줄? 세포벽. 아니 세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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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동한다고 세포막에서. 자, 답답하네. 산소잖아.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인지질 이중층 통해서. 근데 모세혈관이 떨지 마. 자, 조직세포. 야,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이산화탄소 바꾸잖아. 여긴 이산화탄소가 많겠죠? 야, 우리 몸 밖에 이산화탄소 많아 적어. 적어요. 여기는 이산화탄소 적죠. 그쵸?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조직세포에서 세포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모세라고 거쳐서 당연히 중간에. 예. 그러니까 문 밖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라고. 내가 하고 있는 기체 교환 이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에너지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고. 이게 에너지 안 쓰고 있다고. 에너지 안 쓰고 있는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냥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 낮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이런 입자들이. 잘 돼. 그렇죠. 예. 그거를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순 확산이랑 촉진 확산 속도 좀 비교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 이름 꼬라지 봐봐.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야, 생각해봐. 이게 확산이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냐면요. 농도 차이가 나타나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야, 농도가 똑같을 때는 확산이 일어나요. 아니야. 안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요. 이 농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확산 속도 역시 어떻게 돼? 빨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요. 농도 차이가 없을 때는 안 일어나다가 농도 차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요. 확산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뭐 촉진 확산이라고 다를 거 없죠? 촉진 확산도 농도 차이가 크면은 당연히 확산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단순 확산이랑 촉진 확산 중에 기본적으로 누가 더 빠르냐면요. 이 이름 꼬라지 봐봐. 촉진시켜주잖아. 확산. 누가? 단백질.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가 더 빠르다? 촉진 확산이 더 빠른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요. 어느 정도 농도 차이가 생기다 보면요. 더 이상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못하는 순간이 와요. 오케이? 왜 그러냐? 여기는요. 막힐 일이 없어. 왜? 통로가 많잖아. 그렇죠? 통로가 많으니까 인지질 이중층을 막힐 이유가 없어.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통로 개수가 정해져 있죠? 거길로 물질들이 쫙 오다 보면요. 언젠간 막히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농도 차이가 너무 커지면요. 통로가 막혀가지고 더 이상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 이런 거예요.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오케이? 이해할 수 있죠? 뭔 말인지?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확산에 대한 이해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촉진 확산의 예시도 조금 알아두세요. 뭐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하는 거, 그 다음에 소장 융털에서 영양소 같은 거 흡수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촉진 확산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150페이지 정신을 못 차려요. 인간들이. 진짜 뭐라고 있는 걸까 대체? 학원에 수업 들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들을 거면은 뭐하러 여기 있냐고. 이러고 있으면 1시간 동안 있으면은 뭔 소용이냐고. 학교에서 너무 열심히 들었어. 선생님도 열심히 들을게요. 됐다. 지네들 인생 뭐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자, 이제 뭘로 넘어갈 거냐면요. 3투로 넘어갈 거예요. 자, 3투. 3투는요. 제가 항상 표현하는 거지만 얘는요. 확산의 그냥 일종입니다. 이렇게 확산의 일종. 무슨 말이야? 확산 중에 그 중에서 특이한 애들이 이거라고요. 3투라고. 오케이? 그래서 확산이랑 3투랑 뭐 별로 차이가 없어. 3투도 확산이야. 오케이? 네. 그냥 그렇다 보시면 돼요. 3투도 어쨌든 확산이에요. 확산 현상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시냐?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뭘 준비할 거냐면요. 통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칸막이를 설치할 건데 이 칸막이로 뭘 쓸 거냐면요. 단투과성 막을 쓸 거예요. 단투과성 막이 뭐지? 세포막 같은 거죠. 크기가 큰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는데 크게 작은 물질은 통과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각각 뭘 집어넣을 거냐면요. 설탕물 집어넣을 건데 설탕물의 농도를 다르게 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졸리면 알아서 일어서. 자, 근데 왼쪽에는요.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요. 파란색은요. 물 분자예요. 자, 그래서 한쪽은 물 분자 4개, 한쪽은 물 분자 8개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 빨간색으로 그리는 건 설탕 분자입니다. 이것은 설탕 분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어요. 대충. 자, 그럼 생각해봐. 자, 농도 어디가 더 커? 왼쪽.
왼쪽이 더 크죠. 여기 설탕이 많은데 물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이 고농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이 저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 양쪽에서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는 물이 적네, 여기는 물이 많네. 여기는 설탕이 많네, 여기 설탕이 적네.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설탕도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요. 물도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이거야. 설탕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고 싶은데 반투각성막이야. 이동을 해 못해? 이동 못하죠. 설탕이 이동을 못하니까 대신 누가 이동한다? 대신 물이 이동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농도가 동일해질 때까지. 그렇죠? 네. 무슨 말이야? 확산이 일어난다고 확산. 확산이 일어나는데 한쪽은 이동을 못하고 한쪽은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뒤에는 아마 이런 모습 되어 있을 거라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뒤에는 아마 이런 모습이 되겠죠. 여기랑 여기랑 농도 어떻게 돼서 같아졌죠. 그렇죠? 네. 설탕이랑 물이 1대1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뭐에서 어디로 뭐가 이동했냐면요. 저농도 쪽에서 어느 쪽으로? 고농도 쪽으로 누가 이동했냐면요. 용매가 이동하는 겁니다. 용매가 뭔데요? 물 같은 거. 설탕 같은 게 용질이라고 하죠. 녹아 들어가는 거. 녹이 있는 건 용매. 녹아 들어가는 건 용질. 네. 그래서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제 물이 이동하는 현상. 네, 이게 상투다. 확산은 그냥 일종이다. 한쪽은 확산을 못하는데 한쪽이 확산을 할 수가 있어서 나타나는 거다. 크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뭘 기준으로?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상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반투과성 막 필요하고요. 농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간에 터져 나가는 거죠. 확산이죠. 에너지 필요해 안 필요해? 네, 상투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확산이니까. 확산이라 확산. 상투도 확산이라니까. 쌤이 필요하다. 내가 언제? 아니 학교 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잘못 들었나? 그럼 만약에 필요하다고 나면 어떡해요? 아니 방금 쌤이 이제 니네 잘못 들었겠지? 아니 잘못 들어가서 필요 없고 삼촌은 반대로 저에서 물어가니까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이래. 그 모의고사 예시 들지 않았대? 아니야. 반대겠지. 삼투를 막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겠지.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겠지. 안 돼. 안 돼. 그래서 삼투가 일어날 때 역시 에너지 소모 안 합니다. 삼투도 그냥 입자들이 스스로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내가 에너지를 줘야 되냐고. 아니잖아. 그냥 스스로 냅둬도 알아서 이렇게 되잖아. 알아서 되잖아. 얘를 에너지를 줘야 돼? 안 줘도 스스로 일어난다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삼투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그때가 필요한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어쨌든 간에. 맞아 삼촌. 아이, 학교 수업에 안 들어. 됐고. 자, 그래서 이 삼투 현상을요, 우리가 이제 어디서 볼 거냐면요,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에서 이제 삼투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 자, 내가 여기다가 동물세포 중에서 대표적인 거 적혈구 하나 넣을 거예요. 자, 어디 집어넣을 거냐면요,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을 거야.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저장액이라고 부릅니다. 예, 저장액.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에요. 무슨 말이야? 예, 저농도란 소리야. 야, 그러면요, 여기가 저농도면요, 세포 안쪽은 무슨 농도겠니? 고농도겠죠. 그쵸? 세포 안쪽은 고농도겠죠. 바깥쪽이 저농도면요. 야, 그런데 이거 세포죠. 세포니까 세포막이겠죠. 세포막을 기준으로요, 어디에서 어디로 뭐가 이동해? 농도가 다르니까. 농도가 다르다. 세포막이 있다. 반투과성 막이 있다. 삼투 일어난다. 삼투가 일어난다. 어디서 어디로? 저에서 고로 뭐가 이동한다? 용매에 물이 이동한다고. 물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오케이? 그럼 적혈구 안으로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적혈구 부피 어떻게 돼? 터지겠지. 예. 그래서 여기서 질문. 그러면요,
야, 적혈구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물 없지? 있어요. 좀 있죠. 네, 있어요. 네, 물은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확산이야. 그냥 계속 드나드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도 있고요, 빠져나가는 물도 있어요. 다만 양이 어때? 다를 뿐이지. 네. 들어오는 물의 양이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을 뿐이지 물은 계속 드나들고 있다고. 계속 드나들고 있다고. 뭐 어쨌든 간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적혈구가 부풀어 오르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세포막이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터져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요 뭐라 부르냐면요 이제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혈 현상 같은 경우는요 동물 세포만 가능해요. 네, 식물 세포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용혈 현상은 식물 세포는 불가능하다. 왜? 이유. 왜? Why? 식물세포는 세포 벽이 있죠. 세포 벽. 네. 세포 벽이 저번 시간에 배웠죠. 세포 구조를 보호해준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반면에 내가 만약에 이번에는 식물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식물세포에 세포벽이 있는데 그 안쪽에 뭐가 있냐면요 세포막이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를 어디 넣을 거냐면요 고장에게 넣을 거예요. 고장이 뭐예요?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 고농도 말하는 거죠. 그럼 바깥이 고농도니까 안쪽은 무슨 농도야? 저농도겠죠. 자 그러면은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9에서 저. 자 농도 차이가 있는데 확산 3투 일어나는데 반투과성 막이 일어나니까 3투 일어나죠. 어디서 어디로 뭐가 이동한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죠. 그럼 안으로 들어오는 물은 없지? 네, 조금 있습니다. 양이 다를 뿐이죠.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요 부피가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고요? 세포벽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안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면서요 이 세포막이 세포벽에 원래 딱 달라붙어 있었는데 얘가 떨어져 나온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되는 현상을요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요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형질 분리는요 어떤 세포만 가능하다? 식물 세포만 가능하다. 식물 세포만 오로지. 네. 그래서 동물 세포에서는 원형질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아니 실수. 동물 세포에서는 용혈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식물 세포에서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혈구를요 어디에 넣었냐면요 등장에게 넣었어요. 저 등은 한자어로 무슨 등이냐? 같은 등이겠죠. 무슨 말이야? 아, 세포랑 농도가 동일하다는 소리겠죠. 자, 세포랑 농도가 동일하다 보니까 물이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라고 대답하면 죽는다. 네. 물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어떤 거야? 비슷해요.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랑 같기 때문에 이 적혈구가 어떻게 된다? 원래 상태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밑에 4번에 탐구활동이라 나와 있죠? 달걀도 어쨌든 간에 뭐야? 하나의 세포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달걀에도 세포막이 있을 거고요. 내가 증류수에다 달걀 넣었대. 야, 증류수가 뭐야? 물이죠. 순수한 물이죠. 저농도야, 고농도야? 저농도죠. 아예 없잖아. 농도가 아예 없잖아. 농도가 빵퍼센트잖아. 저농도. 그럼 내가 달걀을요 저농도에 넣었다는 소리는 달걀 안쪽 고농도잖아. 달걀 크기는 커져가죠. 저장에 넣었자. 저장에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 들어올 거 아니야. 농도 똑같이 맞춰주려고. 아니 그러면은 달걀 크기가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자료 나와 있잖아. 달걀 넣기 전에 62였는데 증류수에 넣으니까 얼마가 있어? 64.2 됐잖아. 그쵸? 질량이 2.2만큼 늘어났잖아. 왜? 삼투에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투의 원리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삼투 예시 나와 있죠? 플러스 개념에 삼투 예시. 네, 알아두세요. 네. 우리 콩팥에서 생육안에서 물이 제거될 때 그거 삼투로 일어나는 거고요.
식물 뿌리털에서 물 흡수될 때 상투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거 있죠? 네, 요거 역시 상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배추를요 소금물에 절이는 게 그냥 짜게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배추. 물 별로. 자, 소금물이 담갔어요. 배추를 소금물에 담갔어. 그럼 여기 고농도일 거 아니야? 세포 안쪽 저농도일 거 아니야? 그럼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럼 배추가 어떻게 돼? 크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배추 안에 있는 물 빼려고. 왜요? 배추 안에 물 너무 많으면은 식감이 별로거든. 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삼투 예시 알아두시고요. 과일 절임 밑에 나와있죠? 역시 삼투 예시 이용한 겁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확인 문제 3번 봅시다. 밑에 있는. 자, 3번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물질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는 것. 에휴. 야, 크기가 큰 물질들은요, 단백질 통과하고요. 크기가 작은 물질은요, 인지질 이동중 통과해요. 크기에 따라서 통과하는 배가 달라요. 뭐다? 선택적 통과성. 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이 물질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일어난다. 이거 말하는 거냐, 이거. 선택적 통과성. 어제 다 끝났어. 네? 어제 다 끝났다고. 정신 차려, 정신. 어이, 정신 못 차려, 1부부터. 아, 수업 왜 하는 거야? 줄 거면. 집에 가서 자, 그럴 거면. 아, 진짜. 밤에 안 자고 뭐 하냐고. 하여튼 뭐 과학 수제를 뭐 내준 것도 아니고. 야, 4번에 뭐뭐는 세포막 등을 통해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 농도가 낮은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한다. 상투적으로. 자, 그래서 잘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저기 어디야? 157페이지까지. 우와. 정신을 못 차려. 7번은 아예 하신 거예요? 뭐 어디? 사연형 선생님은 알려주기로. 왜 잘안 들었어? 다해 다. 네. 이제 가볍잖아. 그래요. 그거 말고. 근데 그거 왜